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퍼리들 이제 조만간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거다. 그렇습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종을 클릭하시면은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갑니다. 알람이. 자, 오늘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대통령. 자, 미국의 구실거리는 미국의 앞잡이였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군정은 우리 민족의 역량과 영혼을 무시하고 친미적인 우익 이승만 정부 수립을 후원하기 위하여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우익 세력을 지원하였다. 이래 되는데 이게 중앙 그 역사 교과서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의 중앙에서 나온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이 친미였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역량과 염원을 무시하고 친미적인 이승만 정권을 수립을 후원했다. 이게 북한 애들이 하는 거야. 북한 애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빼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저기 미 괴뢰 도당의 앞잡이 이승만 정부, 미국 북한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대로 써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가 도울 김용옥이 그 사람도 무슨 이승만 대통령을 저기 미국의 앞잡이라 그러면서 저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1953년 6월 18일 날 27,000여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고, 부산, 대구, 영천, 마산, 광주, 논산, 부평 등에서 그냥 이제 이 석방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1953년 4월 트루만 대통령이 보낸 이승만 대통령 휴전 반대 항의문에 보면은 만일 중공군을 북한에 둔 채 휴전한다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 단독으로 북진할 것이며 그 경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좋지만 공군 포병 한포 지원만 계속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냥 발 빼고 전쟁 그만하고 자꾸 나가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공포로 석방을 해버리고 계속 야 전쟁하겠다, 북진 통일하겠다, 야 너 갈 테만 가라, 막 우리끼리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이 골치가 아팠다. 그리고 정전 협정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도 안 해주고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특사가 로버트슨 특사가 와가지고 아이씨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니까는 야 너 18일인가 15일인가 18일 동안 야 아침마다 경무대에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야 이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임마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방공포를 석방하라고 이렇게 음성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너는 기도하고 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자 양육 교육을 시켜가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미국의 그 사람이 옵니다. 외교부 장관이 오죠. 장관이 또 와가지고 또 항의를 하니까는 그 외교부 장관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씨도 안 맥힌다.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서 야 죽여버리자 그렇게 했다. 자유와 공산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둘은 결합될 수 없다. 공산주의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물과 기름 혼합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판문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휴전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지역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이 방공포로 석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기독교 아닙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4,000명이 넘게 와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하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쟁 터지자마자 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대통령 빨리 한국에 다 파병하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 식으로 압력도 넣고.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가 움직여가지고, 교회가 움직여가지고, 이 178만 명이 파병이 되고, 670억 달러가 한반도의 전비로, 전쟁 비용 플러스 전후 복구 비용으로 쏟아부어집니다. 그 다 기독교가 뒤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뭐 이름 대고 성경 이름 대고 야 이 사람 살려야 돼. 그 미국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을 할 건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승만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다. 이 이제 말년에 이제 병원에서 그 하와이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누워 있는, 근데 이 뭐 그 당시 병원비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조선의 왕족이면서도 불구하고 병원비도 없고 조선 왕실의 재산을 모두 저 대한민국 정부에다 귀속시켜 버렸고, 그랬는데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CIA 요원들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날 보트에서 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총을 11발을 쏘았답니다. 11발 쏘았는데 11발이 전부 다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CIA가 요원들 투입했으면 저격수를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총 제일 잘 쏘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다 훈련받은 애들, 그런 애들이 왔을 건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총을 11발 쏘았는데 이게 다 비켜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막상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거는 뻔하고 뒤에 2인자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뭐 국민의 76%가 소위 말해서 이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지지한다 그랬고, 북한의 간첩들이, 성시백 같은 간첩들이 북한에서 폐기된 국권을 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공작 자금으로 쓰면서 이제 뭘 했다? 뭐 언론사도 만들고 정치인도 구워 삼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족보가 우리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뭐 된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근데 그거를 때려잡을 사람이 없었다. 이승만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몇 번을 시도하다가 때려잡아라.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굽실거렸다 하는 거는 그 거짓말입니다. 예. 자, 잃어버렸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 주는 유언이다. 자, 그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6.25 터지자마자, 한국전 터지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대위가, 보좌관이 사령관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니까, 야 임마 빨리 바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바꾸니까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야 이 개 X야 땡땡땡, 야 임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전쟁 나는데 너 처자빠져 자고 있냐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메가더한테 쌍욕하고 막말하고 해가지고 메가더 자다가 놀래가지고 바로 병력 파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미스 대대 540명이 전쟁 터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부산에 상륙을 했다. 그리고 그 메가더도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전방에 시찰하러 갔더만은 우리 병사들이 이 총을 들고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자네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자네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아직 철수 명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철수 명령이 올 때까지 이러고 있겠습니다. 철수 명령이 안 오면 여기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통역한테 야, 이 친구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는 무기를 좀 주시는 게 소원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무기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병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정치인, 미국의 장군들도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보고 막 쌍욕도 하고 하대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미국의 굽실굽실한 대통령은 절대 아니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제시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을사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에 있었는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의 매국권을 빼앗기 위한 강제조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덕수궁 중명전이에요. 이게 저 대한문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나중에 가보세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자, 한일병탄, 경술국치. 자, 1910년 8월 22일 조인이 됐고요. 1910년 8월 29일 공포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공포가 된 거죠. 대한제국이 멸망을 했고,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된 겁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걸린 일장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삼아야 될 거는, 야, 일본이 우리 뭐 식민지였으니까 저 일본 나쁜 놈 때려 죽여야 돼.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아, 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았고, 선진 문명도 우리가 일본에다 전해줬고, 옛날 뭐 고조선, 뭐 흉노,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뭐, 그 화려했던 문화들을,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그거를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쪼그라들었습니까? 저기, 그 세종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그 노비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50% 이상을 노비로 만든 게 그게 세종대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있던 거를 없애버리고 중국에다, 친명 4대, 하던 게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 되고, 예. 그리고 전국 여성들을 뭘로 했습니까? 기생이 왕창 늘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기생을 만들고 노비를 만들고 그게 세종대왕이었는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세종대왕함이라고 이지스함에다 세종대왕함을 일 갖다 쓰고 세종대왕 동상도 갖다 붙이고 만원짜리에다 세종대왕 얼굴도 갖다 붙이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일들인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 자,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됐고, 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인데, 자, 36년 일제시대에서 벗어난 그날 해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광국군이 뭐 총구로 싸우고 독립군이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독립이 됐다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독립군 한 거 없어요. 광국군 한 거 없어요. 뭐 물론 뭐 일본군 조금 이렇게 뭐 총으로 땅땅 쏘아 죽이고 했겠지만은 그 어마어마했던 몇백만이 됐던 그 관동군을 갖다가 그 소위 말하는 몇천 명도 안 되는 그런 그 독립군 광복군이 그 보잘것없는 무기 가지고 그 사람들을 쏴가 죽여가지고 밀어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교 독립인데 그 외교 독립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 노선 그 뒤에는 이 기독교 문명이 있었다. 그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건.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 나라별 식민지배 통치 기간이 프랑스가 100년이었고 베트남을 100년 지배했고 영국이 미얀마를 100년 지배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도 프랑스의 100년 통치를 받았고 인도가 영국의 250년 통치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이 스페인한테 330년 통치를 받았고 말레이시아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400년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 통치를 받은 거죠. 인도네시아가 포르투갈에 100년, 네덜란드에 300년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36년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예. 우리가 뭐 그 당시 힘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50% 이상은 일본이 좋아요 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왜? 조선 때는 뭐 계약서도 없이 그냥 양반들이 수탈했는데 아니 일제시대가 되니까 계약서도 써주고 뭐 돈도 제때 주고 그리고 뭐 쌀 선물 시장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 시대 때 우리나라 영종조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영종조 시대 때 일본이 이제 에도 막부인데 에도 막부 시대 때 어느 정도로 일본 경제가 잘 나갔냐면은 외식업이 발달했고 선물 시장이 발달했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가지고 꼼수 절세하고 탈세하는 그런 방법이 성행할 정도로 이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영종조 시대 때는 왜 우리나라도 조금 어느 정도 이 경제가 돌았나?
경제가 잘 돌아갔는가? 그 영종도가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청나라가 나중에 이제 인조 임금한테 이제 인조 임금을 두들겨 깨부숴가지고 그 이제 치고받고 한 게 병자호란인데,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 임금이 그 저기 남한산성에서 머리를 쾅쾅 박으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청나라가 했던 건, 아니 우리 저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왜 조선을 자꾸 명나라 한테 친명사대하냐고. 우리 형제끼리 해야지. 청, 여진 뭐 우리 다 고구려 후손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선이 안 한다고 하니까는, 그래 에이씨 너 그냥 짜증나고 때렸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같은 혈통이고 하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저 애도 맞고 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가 저 조선이 중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종조 때 은이 다량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에 또 애도 맞고가 이 경제가 호황이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에서 뭐 조선 영종조 때도 이 선진문물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래 가르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 18일부터 하면 41년이었다. 41년이고, 이제 일제 식민지 정책을 보면은 일단은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신사참배가 있었고, 백오인 사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간섭했고, 사립학교 예배 금지, 학교에서 뭐 기독교 예배하는 것도 금지하고, 야 성경 말씀 고익과 다윗의 싸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설교 못하게끔 금지를 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시켰다. 그리고 동아정책, 정체성 말살, 역사 왜곡, 황국 식민화, 내선 일체, 창씨 개명 이런 걸 시켰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식민지 정책, 다른 나라들은 수탈의 대상으로 봤는데, 조선은 자국민하고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일제시대 때 항공기술학교 이런 데서 기술을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군에 이 전투기 비행기 만들고 함정 만들고 그런데 이 한국군에 이 무기 만드는 데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첨단 기술들을 조선인한테도 공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조선인을 학대하고 했다기보다는 조선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시켰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지만은 기회는 똑같이 줬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 수탈 정책, 토지 강탈, 자원 강탈. 이제 일부 강탈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자료들 보면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는 헐값에 넘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약서도 있고, 그 당시 계약서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일본으로 이제 강제 노역을 잡아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중동에 우리가 근로자 파견하듯이 고용 계약서 다 쓰고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하고 감정을 자꾸 안 좋게 해가지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역사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태평문화 유입 정책, 술, 담배, 화투, 아편, 창녀. 근데 이게 사실은 술, 담배, 화투, 아편, 창녀 이거는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일본하고 하니까 일본에 있던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그런 안 좋았던 문화들하고 이 체인지가 되게 바뀐 거지. 조선시대 때도 이 투전하는 게 있었고, 술, 담배, 아편, 창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그런 일제시대 때 그런 문학 작품들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몸 팔러 가는 그런 그 작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무단 통치 기간이 있었고, 민족 분열,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역사만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고조선의 역사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조선이 망하고 또 진나라 생기고, 진나라에 망한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신라를 만들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가야 사람들이 또 일본 넘어가고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백강전투에서 일본하고 백제하고 한 편이 되고 저기 그 뭡니까 신라하고 저기 당나라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백강전투에서 신라가 아니 저기 백제가 진다고요. 지면서 바로 일본에서는 왜라는 나라가 국호가 없어져 버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들이 건너가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적으로 따지자면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좀 잘해줬다. 다른 나라들을 수탈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은. 자, 1910년, 1919년에는 좀 조선 총독부 일본 헌병에 의해 가지고 즉결 심판이 있었다. 언론 집회, 신앙 등의 자유가 박탈됐다. 토지 살림 자원 수탈이 있었다. 기독교 탄압, 백오인 사건, 기독교 학교 예배 금지 이런 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100%다 돈 주고 사진 않았겠죠. 그 뭐 가져간 것도 있을 거고 돈 주고 산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교회야말로 이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무단 통치를 실시한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이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들이는 거죠. 자, 1911년 일본 총독부가 조선 식민 통치를 강하게 하고 항일 저항 세력들, 독립운동,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회원 및 기독교인들을 체포해 고문한 일본에 의한 허위 날조된 사건이다. 기소된 123명 중 108명이 신문 과정에서 종교를 밝혔는데 108명 중 기독교인이 92명이었고 가톨릭이 2명이었고 천도교 2명, 무교 12명, 108명 중 85%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은 목사, 장로, 영수, 집사 등 교회 지도급 인사가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민의 회원이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 1910년 12월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북 지방을 순방할 때 그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신민회원이나 기독교 자신들이 총독 암살 음모를 꾸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회원과 평안도 일대의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600여 명을 검거 고문, 600명 중 123명을 혐의자로 기소, 그 20회의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백오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내선일체 선전 엽서, 요게 내선일체 선전 엽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1930년대 이 한국 식민화 정책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선전한 국민정신 총동원 포스터, 그리고 한국 식민화 위한 일본어 사용 강요 포스터, 훌륭한 병사를 배출하기 위해 국어 일본어 생활을 실행합시다. 1930년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는가? 다른 국민들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그냥 조선의 10%도 안 되는 양반한테 수탈 당하다가 일제가 되니까 먹고 살기 더 좋아지고 계약서도 써주고 하니까 좋았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1%도 채 안 됐지만은 이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는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종교의 그런 기독교적 그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황숭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숭배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는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의 사람들은 별 저항이 없었다. 그게 그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양반들도 자기 재산이 뺏길 것 같으니까 처음엔 좀 저항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일부 양반들은 나중에 다 돌아섭니다. 또 일본에 부역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또 다 돌아서요. 가가지고 천황숭배하고,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동방요배하고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내리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동쪽을 보고 다 예배하기 전에 이제 절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중에는 배교를 하고 천황숭배하고 돌아섰다.
근데 아주 일부 극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이 보시면 이 지금 동방요배, 이 동방요배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동방요배를 하고, 예. 이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선신궁이에요, 조선신궁. 조선신궁터고, 여기 보시면 조선신궁, 여기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입니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 100%가 다 그냥 나가서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한 건 아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 깨어있는 애국지사들 플러스 기독교인들 뭐 그랬다는 거죠. 33인의 독립운동 독립운동 하시는 33인들 그분 보면은 16명은 기독교인이고 불교가 한 2명 있고 뭐 대부분이 천도교였다.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본의 속마음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기독교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일본의 전략이고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때는 이제 또 반일 이런 정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일본 조선 말기가 완전히 막장 드라마였고 조선 말기를 거쳐가 일본으로 가면서 조금 광명이 비치고 했던 그런 부분도 이 역사에서 기록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사실은 한 게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우리 민족이 북한하고 이 맞서기 체제 경쟁 이런 걸 맞서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없으니까 좀 뻥튀기 해가지고 이 역사 왜곡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요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DJ 노무현 정권 이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뭘 했냐? 이 역사를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버려야 되니까 이 반일 운동을 이게 좀 자극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 대학가에 82년도부터 이제 대학가에 운동권 그런 열풍이 북한 지령받는 운동권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열풍들이 불었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운동권의 열풍이 불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반일 운동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니까, 일본 외세를 배격하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탄압당했다 하면서 좀 뻥튀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 역사운동, 역사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대부분 다 좌파입니다. 종북 주사파 이런 활동 하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한쪽으로 지금 너무 경도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80년대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가담된 게 이제 중앙정보부다 해가지고 상급 이상의 관료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한 30년간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연구했던 핵심 엘리트 연구 수사 요원들이 전부 다 잘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 정권에서 군부 시대라고 했지만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4급, 5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베테랑들은 다 잘려버렸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무슨 이제 실수들을 하냐. 82년도에 무슨 있냐면 졸업 정원제를 해가지고 야, 애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나중에 한 30%만 잘라내자 해가지고, 정원의 130%를 받다 보니까, 82학번부터는 대학이 그냥 도떼기 장처럼 북적북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북한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침투하기 좋은 거죠. 왜냐면, 그 중에 30%는 잘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 치고 들어가기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그 당시에 5.18 3주년 해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종북 주사파 애들이 야 이런 사진 보여주고 하니까 야 전두환 때려잡자 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 학생 운동권들이 막 이런 운동 서클 이런데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학교 대학별로 들어가 있던 그 사복 경찰들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MT도 갈 수 있게끔 MT도 자유화 해버리고 뭐 서클 그러니까 학도 호국단이라 해가지고 그 앞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대학교 서클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자익 공산주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사상적 토양이 그냥 그때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86년도, 88년도 우리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야 데모 그만해라. 그 저기 대학원 보내줄게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대학 뭐 박사님 교수님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걔들 다 대학원을 보내주고 석사 박사 하기로 그냥 공부 안 해서 날려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지금 다 어디 대학교 교수가 가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인이 돼 있고 뭐 저기 언론인이 돼 있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작용화돼 있고 옛날 자기들이 배운 게 반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일 막 일본 관련해서는 온갖 이런 허위 사실 루머 이런 것들이 막 팽창이 돼가지고 종군 위안부 할머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또 정치 하는데 이 앞장 세워가지고 홍위병으로 쓰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양반들한테 그 수탈 당하던 게 비하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이거는 사실 세라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가족들이 저기 한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일본 한테 팔아 넘긴 게 그게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70년대 우리 양공주, 양색시 미군 부대 주변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다.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당시에 피해봤던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역사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활용이 되고 하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민족 감정 이런 데 확 휩쓸려가지고 끌려가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가가지고 된 게 뭡니까? 대통령 두 분 다 감옥 가 계시고 국정원 직원들, 기무사 직원들 다 깜빵 가 있고 그래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요, 이런 혼란은 하루빨리 잡아질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저 새끼 또 친일파다 하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좋은 역사도 가르쳐야 되지만 안 좋은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또 교훈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좌우할 거 없이 너무 역사 왜곡이 양쪽 다 심해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기초가 부실하면요, 그 위로 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돼도 이런 혼란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런 좋은 방송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17반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후원금 가지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7반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